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떡 나타난 어제의 용사가 있는데 이해찬 씨입니다. 이해찬 씨가 그 교통방송의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에 출연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그렇고 그 분위기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상황 소리를 듣는 이해찬은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뒤에서는 뭐 이렇게 컨트롤도 좀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결책을 같이 모색을 하는 지휘자 역할도 하고 뭐 그건 오케이인데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간다든지 카메라 앞에 선다든지 그거는 반대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선이 약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우리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좀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뒷방에서 비공개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그겁니다.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이해찬 전 대표가 해버린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 말이야, 경기도 지사, 성남시장 이런 것만 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라는 그렇게 이 대통령의 공약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뭐 철회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뒤에서 참다 못해서 이제 내가 드디어 나서는데 나서야 될 것 같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류가 아니고 정통성을 개성한 분들이 아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한번 물러나신 분들이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없다.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이다.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데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요. 거기 오합에서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이게 까마귀들이 우글우글 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 모양새다 이런 거죠. 오합지졸이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된 장수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우글우글 막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오합지졸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건데 이제 김한길, 김병준, 뭐 박주선 이런 분들한테 오합지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오합지왕. 말을 만드는 게 좀 궁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러나 까마귀가 우글대는 것 같은 모습이다. 김종인, 뭐 김한길, 뭐 박주선, 김병준 오합지왕이라는 말을 이해찬 전 대표가 써버린 겁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인가요?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는 당신은 당신과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은 상황지졸이냐? 이제 그런 겁니다. 이해찬이 상황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니까 당신네 쪽은 그러면 상황지졸이네. 그런데 이런 이해찬 전 대표의 조롱 섞인 논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적군이 하는 말 속에 반드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부 다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에 갈지 모르겠다 라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꼬집은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지도급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벌써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이 여기서 발표되고 저기서 발표되고, 김종인 위원장의 직할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후보의 비서실에서 뭐가 툭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런가 하면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그쪽에서 뭐가 하나 툭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지휘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스트라가 모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뿜빠라밤빰 저쪽에서 뿜뿜 뭐 이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뭐 이쪽 소나타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뭐 협주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지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해찬 적군의 상황이 하는 얘기입니다.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지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설령 선거를 이긴다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애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꼬집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윤석열은 안 보이고 김종인하고 이준석만 보인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그런 박스 기사 여기저기 나와 있더군요. 윤 후보는 안 보인다. 김종인하고 이준석만 여기저기 방송에 가서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고, 그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감히 이런 얘기도 못해요. 김종인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이해찬이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 알아듣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한 이런 것을 마냥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진영, 탈이념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상황,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를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나땡이다. 이해찬이 전면에 나오면 땡큐다. 이해찬이 나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이면 국민의힘은 표가 이득이다. 이해찬이 나오면 땡큐, 이나땡이다. 이제 이런 말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른바 50조 100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100조 그랬더니 다음날 김종인이 딱 뒤엎고 윤석열이 50조 그랬더니 다음날 김종인이 100조 해버린 겁니다. 동아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여러분. 제목. 50조 100조 갈팡질팡 자영업자 희망 고문하는 야당. 문재인 정부를 가열차게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성실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동아일보에서조차 야당,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 이런 사설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최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서 50조, 그리고 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좋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김종인 총괄이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지 후보가 얘기할 성격은 아닙니다. 마치 제자나 아들 나무라듯이. 아니 도대체 후보를 나무라면 어쩌자는 겁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 입장에서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후보의 발언 속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내부 회의에서 할 얘기고, 차라리 아무 말도 말 노릇이지,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 50조를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 했는데 김종인 총괄이 바로 그런 거는 대통령 소관이니까 우리 당이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야. 선생님이 제자 나무라듯. 윤석열 후보는 50조. 그러자 김종인 총괄이 바로 그 곱절인 100조. 그러자 오히려 좀 이렇게 해명을 하는 발언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엇박자가 전혀 아닙니다. 먼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후보가 한 얘기를 참모가 해명해야지, 참모가 한 얘기를 후보가 해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방송하다가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 후보가 한 얘기를 후보가 주워 담고 후보가 해명해야 되고, 여기는 상황이 하나 있고 총괄이라는 이름에 상황은 상황대로 자기 얘기 다 하고, 나중에 그걸 조율하고 주워 담는 얘기는 이 후보가 하고 다녀야 되고, 그거를 동아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50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정부가 합의를 해오면 뭐 여당이 먼저 좀 말을 꺼내면 나중에 뭐 같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말로 그냥 50조 100조 했다가 뒷감당이 안 되니까 슬쩍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추경을 빨리 하자. 그런데 김종인 총괄은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칼을 쓰면 된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엇박자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중요한 경제에 관한 이런 얘기를 나누려면 뭐가 좀 조율이 돼야 되고, 설령 조율이 미처 안 된 상태에서 후보의 발언이 나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엘리트들이 총동원이 돼서 후보의 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논리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의 말을 부인하고 뒤집고,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관훈클럽 토론에서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사설을 동아일보에서 실을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사무총장, 윤석열 후보의 뭐 중마고우, 그다음에 그 당무지원 총괄본부장도 맡고 있지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번 대선판에서 국민의힘의 핵심 포스트 중에 핵심 포스트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릉에서 저녁에 이제 서울에서 온 기자들 몇몇하고 아마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일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요즘 같을 때 술 뭐 먹더라도 그냥 한 10시쯤 되면은 10시 이전에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지,
새벽 1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일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어떤 부부가 그 술집에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 그 아내 되는 그 여성에게 성추행적 발언을 했다. 이게 또 이제 불거진 겁니다. 뭐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이쁘다.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또 그 남편에게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지자 부부였고 뭐 나중에 사이좋게 잘 돌아갔고 그리고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한 사람은 있는 거지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좋게 헤어졌다면 신고가 들어갔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권성동 의원은 그 자리를 떠났고 떠난 뒤에 경찰이 도착을 해서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누군가에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뭐 그럴 의사가 없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살얼음판을 걷는 대선판에서는 내가 잘해서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자멸을 해서 상대편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일로 이 대선 판도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대선판, 뭐 총선판 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우리 당이 잘해서 우리 후보가 잘해서 이런 경우보다는 상대 대선판이 상대편 선대위가 상대편의 핵심 포스트가 무슨 그르치는 일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 그게 대선판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심에 또 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인 지인인 홍모 씨의 후배다. 거기 이제 이번 사달이 됐다는 그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쯤 되니까 뭐 사진 좀 같이 찍으세요. 뭐 그러고 뭐 사진을 찍었다고 권성동 의원이 말을 했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그 지인한테 보내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사진 내놔야 됩니다. 사진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성추행적 발언을 해서 잔뜩 찌푸린 그런 사진인지 아니면 웃고 같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헤어지는 사진인지 사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저 권성동 의원은 이제 거기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한쪽과 또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11시 김광일 쇼의 걱정은 그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특히 후보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차 하면은 본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후보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